3.1혁명 105주년 기념 인문학 강의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경로, 의존, 그렇죠. 독점. 예, 경로 의존을 타파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어떻게? 이거 어떻게 되지? 익숙한 것들을 끊임없이 점검하라 그랬죠. 이게 맞는지. 그래서 마차를 그대로 차에 적용했다가 영국이 지금까지 뭐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으로 희생하고 있고 경제적 손해를 보고 있고 그리고 타자기에서 컴퓨터로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 얘기했습니다. 오늘은 저희가 참 힘들었던 인문학 강의 하지만 너무 재밌었던 반전이 너무 컸던 고구마 무려 제로. 네, 고구마 제로. 폰트 독립. 석금호 산돌 의장의 이중생활. 석금호 산돌 의장 혹은 회장 들어보셨습니까? 자, 산돌 광수체, 맑은 고딕체. 산돌 제비체. 등등등 글자체를 만드신 우리나라 최초의 폰트 디자이너. 석금호 회장님. 이분의 일대기와 이중생활이에요. 자, 먼저 또 약간 에러가 났네요. 넘어가 주세요. 여러분 굴림체와 바탕체 혹은 바탕체랑 명조체랑 같은 뜻 말이에요. 들어보셨죠? 굴림체 바탕체 많이 알죠? 예, 이게 굴림체예요. 다람쥐, 헌채바퀴 타고 뭐 이렇게 있어요. 이 굴림체가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릴게요. 쓰지 마세요. 굴림체. 결론입니다. 73년 일본 나카무라 유키히로가 나루체를 개발합니다. 나루체라는 거는 히라가나 전용 폰트예요. 히라가나 일본에 맞는. 근데 혹시 테나루, 디나루, 견나루 들어보셨죠? 폰트에서. 저도 알아요.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그 나루체예요. 이거 우리 쓰면 로열티네요. 그런데 굴림체가 바로 이 나루체를 한글에 적용한 게 굴림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굴림체 쓰면 거기다 돈 내야 돼요, 우리가. 쓰지 마세요. 그리고 굴림체는요, 워낙 폰트 자체가 구리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 IT 초창기에 2000년대 중반까지는 많이 썼어요, 이거. 그래서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리고 더 열받는 거. 이쪽에 있는 게 원래 명조체라고 불렀던 거예요. 명조체. 들어보셨죠? 명조체. 예. 근데 그 명조체가 이름이 지금 바탕체로 바뀌었어요. 예. 명조체를요, 1923년 동아일보에서 우리나라 한글 폰트 경연대회. 그 당시 100년 전이니까 한글 서체라 그랬어요. 그때는. 경연대회를 했는데 이원모라는 분이 명나라 당시 한자 쓰는 글자체 있죠. 그걸로 이 명조체가 그래서 명조체예요. 명나라 글씨체라는 뜻이에요. 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70년대 일본의 모리사와사에 판매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 바꿔 말하면요, 일본이 거의 강탈에 갔어요. 네. 그리고 2004년도 이거를 명조체, 뭐가면 안 돼. 바탕체라고 바꿨어요. 즉, 굴림체와 바탕체는 다 어느 나라 폰트? 일본. 우리가 쓰면 돈 내야 돼요. 네. 돈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거를 알고 빡친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뒷박 확 열이 받아가지고 이분이에요, 바로. 그래서 이분이 만든 폰트가 바로 이 폰트입니다. 맑은 고딕체. 제일 많이 쓰는, 그쵸. 예, 한글에 제일 많이 쓰는 이분이 누구냐? 바로 석금호 산돌 의장. 왜 의장이라 그러냐면요, 이분이 기업을 여러 개 만들었거든요. 그 협의회 의장, 간단히 회장이에요, 회장. 예. 이분이 바로 여기에 열을 받아서 폰트를 만들기 시작하십니다. 오늘은 이분 이야기예요. 반전이 엄청 많아요. 95년생이에요. 95년생. 55년생. 예. 55년생이시고 홍익대 시각디자인 학사 석사 하셨어요. 홍대. 홍대가 시각디자인 명문이잖아요. 예. 그리고 78년도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한국 아트 디렉터가 되셔요. 자, 연식 있는 분들 리더스 다이제스트 아시죠? 예. 우리말로 하면 좋은 생각. 그런 책 있잖아요. 대충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좋은 글 많이 있는 잡지 같은 거.
예, 그거를 원래 미국 거잖아요. 우리나라 걸로 한글에 맞게 번역을 해서 폰트 만들고 하는 우리나라 아트 디렉터가 78년에 되세요. 그런데 조판을 하고 책을 만들다 보니까 글자체를 많이 쓸 거 아니에요. 한국 폰트를 모두 일본에 돈 내고 쓴 걸 안 거예요, 이분이. 30년 동안. 저런 식으로 일본 애들이 아까 굴림체, 바탕체 이런 거 우리나라에 쓰는 모든 폰트를 일본 애들이 다 그렇게 해가지고, 왜냐? 여러분, 인쇄할 때 금속 활자로 인쇄하는 거 아시죠? 그거 말고 사진 원판으로 인쇄하는 거 아세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걸 일본에서 개발해가지고 그 기계로 우리나라를 다 만들게 한 거예요. 일종의 기술 종속이에요. 기술 종속. 그러면서 야, 이 기계에서 쓰려면 이 폰트만 써. 이렇게. 일종의 강매 같은 거죠. 이분이 정말 크게 붕괴합니다. 그래서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여러분 세계적인 잡지예요. 거기 한국 최고 책임자 아트 디렉터였다가 그걸 그만둬요. 84년도에 한국 최초의 폰트 회사 산돌 글자 은행을 설립합니다. 84년도에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망하진 않고 3년간 컵라면만 먹고 버텨요. 왜냐? 글자를 이 당시에 누가 돈 주고 삽니까? 이 당시에는요, 금속 활자 아니면 사진 원판 인쇄기 때문에 이 폰트를 지금이야 폰트 그냥 다운받아서 넣으면 바로바로 바뀌잖아요. 이 당시에는 폰트를 바꾸려면 금속 활자 전체를 바꾸든가 2만 몇 자를 바꾸든가 아니면 사진 원판 그 키 자체를 바꿔야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앞서갔던 분이었던 거예요. 폰트는 개발했는데 사가는 사람이 없어요. 3년 동안 컵라면만 먹고 사셨답니다. 3년 동안. 이분 표현에 의하면 버텼대요. 그냥 버텼대요. 예. 그리고 89년도 즉 만들고 5년 만에 연매출액 1,000만 원을 찍어요. 여러분 회사가 연매출액 1,000만 원이 말이 돼요? 그리고 89년도니까 지금 가치로 환산하면 약 7천만 원 정도 돼요. 약간 안 되지만 지금 가치로. 여러분 회사가 연매출이 7천이에요. 직원도 몇 명 있는데 거의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90년대 초반부터 PC가 보급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처음에 컴퓨터를 배운 게 88년 이전이에요. 그때는 한글이라는 게 없었어요. 영문 도스였어요. 영문 도스. 그런데 영문 도스로 다 배우고 저희 시작했고 영문자판으로 배웠는데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윈도우즈 3.1이 나와요. 그러면서 한글이 필요해졌어요. 92년도에 이분이 산돌제비체라는 걸 출시해요. 이게 산돌제비체가 뭐냐? 지금 우리 읽고 있는 책 있죠? 읽고 있는 책의 50%가 이 폰트예요. 본문 폰트. 산돌제비체. 거의 이걸 많이 써요. 왜냐? 이 석금호 회장님은요. 시각 디자인 학과이기도 하지만 이분의 은사 중에 한 분이 한글학자였어요. 이분이 한글의 우수성을 일찍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자간과 장평과 가독성을 연구해서 다른 거 일본 영문 말고 한글을 어떻게 잘 읽을 수 있을까를 연구해서 폰트를 개발한 게 이 산돌 제비체예요. 아직까지도 계속 쓰여요. 이거는. 이거를 만들고 났더니 95년도에 드디어 한글과 컴퓨터, 우리 아래 한글 있죠. 여기에 폰트를 지급하기 시작했어요. 이때부터 대박이 나기 시작하죠. 그렇죠? 아래 한글에 폰트를 넣는데 뭐 우리 지금 여러분 우리 워드프레스 거의 아래 한글이나 MS 쓰잖아요. 예, 거기에 폰트를 공급합니다. 그리고요 2002년도 MS의 마이크로소프트사 직접 방문해서 맑은 고딕을 윈도우 기본 폰트로 만들어냅니다. 자, 윈도우 3.1, 윈도우 95, 윈도우 98 비스타까지 다 굴림체가 기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한글과 컴퓨터에 넣었으면 다는 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근데
윈도우에 굴림체가 나오니까 또 열이 받은 거예요. 미국으로 건너가요. 우리 폰트 써라. 그랬더니 미국에서 왜? 굴림체가 좋은데? 알고 봤더니 자 이거 보세요. 한글의 우수성과 일본식 폰트와 차별화 기술력을 입증했다 그랬죠. 그런데 3일간 기술팀, 디스플레이팀, 타이포그래피팀과 면담을 해요. 즉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야 니네 기술력 돼? 이 소리예요. 한국에서 한글 쓰는 거 알겠는데 니네가 그걸 윈도우에 넣을 정도로 기술력이 되냐고 라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들의 기술력을 하루 내내 프레젠테이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 좋아 기술력은 됐어. 그러면 그게 우리 이 화면 디스플레이에 적합해? 그걸 설명해요. 또 하루 동안. 그리고 마지막 하루는 이게 얼마나 예술적인지 타이포그래피 팀과 또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뚫어내요. 오케이 인정. 니네가 일본의 굴림체보다 한글을 더 기술적으로 미학적으로 폰트로 만들었다는 거 인정. 그래서 MS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MS 제품에 맑은 고딕이 기본 글자로 탑재가 됩니다. 그 맑은 고딕이 어떤 글자냐? 바로 이 글자체 제가 쓰는 이거예요. 이걸 석금호 회장님이 해냅니다. 혼자. 이때 비로소 우리나라는 폰트 독립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본에 의지하고 어디에 의지했던 데서 다 벗어나서 우리나라의 사람이 한글에 맞는 폰트를 디자인해서 그거를 한글과 컴퓨터 아래 한글에 넣고 윈도우에 넣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현대카드, 삼성, 애플, KT, 구글, 어도비, 네이버, 카카오, 리디북스, 배달의 민족, IBM, 토스, 쿠팡, 라인, 알리바바, 여기어때, LG 등등등등등 해서 돈을 싸들고 찾아와요. 처음에 현대카드에서 우리 기업 폰트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6개월에 걸쳐서 현대카드에서만 쓸 수 있는 전용 폰트를 만들어줘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쓱 누군가 와요. 삼성 이건희 비서실에서 왔대요. 예, 이건희 회장이 우리도 그거 만들자고. 그런데 그래서 계약하자. 아니 계약 아니래. 어디 감히 하면서 삼성 회장 비서실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이 산돌 기업 있잖아요. 6개월간 상주시켰대요. 비서실 인원들을. 그래서 사장 마인드, 이 사원들의 표정, 어떻게 일하는가, 그리고 기술력은 있는가, 팀워크는 좋은가, 정시 출근 퇴근 이런 거 잘 하는가를 6개월간 체크했다는 거예요. 그거 보더니 좋아 인정. 니네가 알아서 만들어. 삼성체를 개발해서 여러분 삼성체 있잖아요. 로고에 있는 거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배달의 민족 그 체 있죠. 예, 그 체까지. 이게 뭐 건방진 고딕체인가? 등등등. 예. 그래서 이렇게 각 회사마다 그 회사 전용 폰트를 다 만들어줬어요. 왜냐? 회사들은요, 광고를 막 하잖아요. 기업 이미지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그때 색깔과 폰트 모양만 보면, 이거 여기 어느 회사라고 이미지 고정되는 거를 다 노리거든요. 여러 말 할 필요 없이 그 폰트만 보면, 이거 어느 회사구나. 그걸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폰트 디자인을 시작한 여기에 맞기 시작한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네, 좋아요. 계속 할게요. 근데 이제 저작권 소송 논란에 빠집니다. 뭐냐? 자, 이들은 폰트 디자이너들이죠. 회사가. 뭘로 먹고 살아요? 폰트로 저작권을 팔아서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자, 여러분 개인들 예쁜 폰트 인터넷에 다운받고 싶죠? 그거 불법이잖아요, 원래.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저작권 관련 소송을 처음 시작한 게 산돌이에요. 산돌이에요. 왜냐면 이들은 이거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런 게 각각의 저작권을 중요하게 하는 분야마다 많이 있었어요. 처음에 음원도 그랬죠. 우리 옛날에 MP3는 그냥 다운받아 보는 거였잖아요. 다 불법 다운.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MP3? 다운받아요? 스트리밍. 스트리밍 하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폰트사 최초로 이들이 이 석금호 회장이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송하지 마라. 이제 그냥 쓰게 놔둬라. 그리고 소송 중지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크게 반발하겠죠. 야, 씨, 니들은 먹고 살만하다고 폰트를 이렇게 소송을 중지하면 어떡해? 대신 나눔 폰트를 만들어요. 무료로 쓸 수 있는 폰트를. 이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혹시 후민정음 처음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나란 말씀이 중국에 달아 내 백성이 쉬이 쓰기 어려우니 내가 이를 위해 새로 28자를 만들어니 누구든지 쉽게 익혀서 널리 쓰게 이렇게 읽으시잖아요. 그거를 보셨대요. 아, 세종대왕님도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폰트를 만들어 글자를 만들었는데 난 그 디자인을 갖고 돈 벌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소송 중지, 나눔 폰트, 누구든지 마음 아예 기업에는 돈 받고 팔고 개인들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나눔 전용 폰트, 무료 폰트를 만들어서 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 참 대단하시죠? 그리고 그래도 예쁜 거 쓰고 돈 내고 쓰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음원처럼 월 얼마 내면 내가 쓸 수 있게 이렇게. 우리 월 뭐 정기 구독하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거 그런 식으로 바꿨어요. 획기적이시죠. 그리고 2024년 5월 지난달 소천하셨어요. 저 이분을 알고 있어서 이거 소천 소식 듣고 이거 한번 해야겠군 한 거예요. 그리고 720개의 폰트를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다른 사람은 뭐 유언 뭐 이런 건데 이분은 720여 개의 폰트를 남기셨다라고 표현해야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작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이 뭐냐? 윤 디자인 아십니까? 윤 폰트 알죠? 뭐 윤고딕 그 폰트 있잖아요. 윤 디자인이라는 우리나라의 레벨 2의 폰트 회사가 있었어요. 망했어요. 거기를 여기서 사요. 150억에. 그래서 명실상부 우리나라 최고의 폰트 회사가 됐어요. 외국에 팔릴 뻔했거든요. 외국에. 근데 한글 폰트 회사를 어떻게 외국에서 사냐? 그래서 자기들이 사버려요. 자, 여기까지만 하면 참 뛰어난 기업가 정신을 가진 기업인이시죠. 근데 이분이 이중 생활을 하셨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1978년 군대에서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이분의 너무 힘드신 삶을 사셨대요. 아까 그 박희정 목사님 있죠.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했던 그분 같은 비슷한 삶을 사셨대요. 그리고 군대 갔는데 너무너무 허무하고 힘들었대요. 그리고 엄마가 제발 그러지 말으라고 했는데 엄마도 필요 없었대요.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군대에서. 그런데 현장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합니다. 어떻게 들었느냐면요. 현장에 어떤 잡지책이 있었대, 책이. 근데 책에 분명히 성경책은 아닌데, 신앙책은 아닌데,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문구 한 권을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어머니가 자기 그렇게 살을 하고 말리고 그랬는데도 안 먹혔는데 이 말씀 한 구절에 거기서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를 쉬게 하시는구나. 그 내려와서 그 책을 찾아서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나오는 구절인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경이잖아요, 성경. 나중에 성경인 걸 알고 그때부터 성경을 죽도록 읽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직장 생활하고 아까 리더스 다이제스트, 밤에는 나처럼 이 당시가 80년대 전두환 그쪽이니까 나처럼 방황하는 청년들, 청소년들 데려다가 성경 공부를 시작했어요. 이중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 돈이 있겠어요? 내 돈으로 먹여가며 입혀가며.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집에 안 가는 청년들이 생겼대요.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형성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창업을 했어요. 창업 후 10명의 청년들과 함께 라면 먹고 성경 공부하고 자기는 창업을 했잖아요, 아까. 근데 3년 동안 매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리고 라면을 먹을 때 일부러 불려서 먹는데요. 왜요? 양 많아지라고.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렇게. 그런데 98년 목사 한 수를 받으세요, 돌연히.
제가 이것 때문에 깜짝 놀라가지고 조사를 다 했어요. 이단은 아닌가, 이상한 거 아닌가 했더니 아니에요. 대한기독교 침례회 정식 교단의 안수를 받으셨고, 그리고 쉴터 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하셔요. 뭐 어디 따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 모여도 밥 먹고 라면 먹고 그 청년들 데리고. 그리고 이 98년도에는 이미 산돌은 어느 정도 교회대에 올랐어요. 교회대에 올랐어요. 그리고 회사는 주 1, 2회 출근한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는 전문가 후배들에게 맡긴답니다. 자기가 디자이너니까 나도 디자이너 후배들을 데려다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고, 그리고 특히 자기 집에서 그 허무했던 애들 있죠. 그들 중에 지금 산돌이 계열사가 3개나 있거든요. 자회사가. 그들 중에 한 명이 그 계열사 사장이 됐어요. 예. 그래서 전문성이 우선이에요. 무조건 전문성 실력으로만 다 회사를 운영한 거예요. 그랬더니 삼성이 와서 검증을 했는데 여기 전문가 집단 맞아요 라고 파악할 정도로. 자기는 회사 경영인을 잘 모른대요. 디자이너니까. 그래서 경영은 전문 경영인 데려오고, 이런 식으로 다 전문가한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어디에 신경을 써요? 쉴터 교회. 예. 그래서 이 주식회사 산돌에 중요한 결정만 자기가 하고 나머지 땐 다 알아서 하시라고. 알아서 밑에서 상무 이사들이 다 알아서 하고, 정말 중요한 건 나한테 와. 주 1, 2회만 출근했다 그러더라고요. 나머지 목사로서의 삶을 살고. 그리고요, 경영 원칙 이 3가지. 1. 뇌물 금지. 절대 뇌물 주지 마라. 받지도 마라. 2. 정직.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얼버무리지 마라. 정확하게 표현해라. 우리 사업할 때 대충 얼버무리는 사람 꽤 있잖아요. 그런 말 절대 금지. 돼, 안 돼. 180원이면 180원. 깎아도 주지 마라. 아예 처음부터 적정 이유만 붙여서 정확하게 얘기하고 흥정도 하지 마라. 그리고 무조건 실력이다. 그리고 여기는요, 산돌은 현재 직원이 60명이 넘어요. 근데 이 산돌 회장의 방침이 기독교인 반, 아닌 사람 반. 원칙은 하나, 실력. 디자이너 실력. 그래서 MS에서 이들의 실력을 보고 인정한 거예요. 전문가 집단이 되어버렸으니까. 자, 그리고 산돌이 바로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여러분, 리빙스톤이 뭡니까? 아니, 말고요. 성경 구절에 있잖아요. 살아있는 돌 예수님. 예, 산돌. 네, 영어로 리빙스톤. 예. 예수님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이게. 살아있는 돌 예수님. 네. 그래서 회사 이름을 산돌로 한 거예요. 네. 회사 이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 그리고 2023년 기준 매출 135억. 아까 89년에 매출 1,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중에 순이익이 35억이에요. 윤 디자인을 인수하고 직원 60명, 3개 계열사를 가진 어마어마한 회사로 성장합니다. 제가 이문학 강의 시간에 웬만하면 신앙 얘기는 안 하는데 이분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신앙으로 신앙의 원칙으로 기업을 키웠어요. 그리고 신앙인이지만 내가 디자이너로서 아니 우리나라 한글이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 한글 폰트를 일본에서 돈 주고 사섰어? 이건 말이 안 되지 하고 자신 거를 모든 걸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을 해서 결국 40년 만에 세계 최고의 한글 폰트 기업 산돌을 만들어내셨어요. 거기에는 신앙을 빼고 말할 수가 없고 직접 청년들을 키워가면서 인재를 키워가면서 나중에는 목사와 회장을 동시에 하면서 그리고 경영원칙 되게 멋지지 않습니까? 뇌물 금지 정직 실력. 이렇게 회사를 만들어서 결국 전문 경영인에게 자녀에게 주지 않았어요. 전문 경영인에게. 그리고 사회 환원하고 지난달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가 열받는 지점 하나 있어요. 이런 게 이분이 너무 정말 완벽할 정도로 신앙인으로서 성공하셨잖아요. 이런 부분이 부각되지 않아요. 자,
제가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찾아냈느냐? 다 외국 기업 인터뷰였어요. 외국 신문들, 이코노미스트사 이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신앙생 묻어 있으니까 아예 빼요. 웃기죠? 네. 그래서 저는 청년들이나 여기 성도님들께 권면합니다. 이렇게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네. 참 인문학 강의 아멘이 나오다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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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제가 원래는 오늘 제목이 폰트 독립 석금호 산돌 회장이었어요. 폰토가 우리나라가 일본에 종속되게 독립하겠다. 만 해도 굉장히 뛰어난 기업가시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키우는 기업가잖아요. 그런데 조사하다가 마지막에 이분이 목사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덮어보니까 정식 목사셨고 이렇게 완벽하게 목사와 회장의 이중 생활을 성공하셔서 둘 다 성공한 분들. 예.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을 준비하면서 전 이건 모르고 준비한 거예요. 처음에.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하셨더라고요. 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경영 원칙, 이렇게 경영 원칙을 가지고 예쁘게 하면 우리의 기대보다 훨씬 더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 이 세상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